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못할까요? 아마도 미래에 대한 삶에 희망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실 청년들 각자가 행복해야 합니다. 청년들 각자가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해지고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으로 일자리 불안입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좋은 일자리지요. 그리고 직장을 잡았다 하더라도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집값이 너무 높습니다.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전세자금 마련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다 하더라도 아이를 못 낳는 이유는 자녀 양육비는 물론이요, 교육비, 사교육비 부담으로 힘들어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어느 자료를 보니까 사교육비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7세가 되면은 사교육비가 수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이를 낳겠습니까? 제가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상당히 흥미로워서요,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제목은 19세에서 34세 청년층 82%가 미혼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꺼리니 당연히 출생률도 급락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청년 세대 만 19세에서 34세입니다. 여러분, 성년이 되게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결혼을 할 수가 있는데요. 19세에서 34세가 무려 1000만이 넘습니다. 1021만 3000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총 인구의 2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비하면은요, 5년 만에 청년 인구가 48만 3천명, 비율이 4.5%가 줄어들었습니다. 자꾸 청년들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지요.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은요, 현재 1000만 명을 약간 넘는 청년 인구가 30년 뒤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이게 통계청 자료입니다. 30년 뒤에는 50%가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2050년이면, 자, 2050년이면 30년이 안 남았어요. 한 27년 남았는데, 청년 세대는 521만 3천명으로 총 인구의 11.0%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청년 인구가 급감하는 것도 충격적일 정도로 심각하지만 청년층 81.5%가 미혼이라는 사실도 매우 놀랍습니다. 통계청 조사에서 청년층 미혼 비율이 80%를 넘기는 이번이 처음 있습니다. 특히 30세에서 34세 연령층의 미혼 비율은 2000년도에 18.7%에서 2020년도에는 56.3%로 무려 3배가 늘었습니다. 25세에서 29세 가운데 미혼은 87.4%에 달합니다. 2000년도에는 20대 후반에 결혼한 경우도 많아 이 연령대 미혼이 54.2%였습니다. 통계상 청년으로 분류되진 않지만 30대 후반입니다. 35세에서 39세의
미혼의 비율도 7.2%에서 30.7%로 20년 사이 무려 4배가 뛰었습니다. 청년들이 아예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늦게 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이 33.7세, 여성이 31.3세로 늦춰졌습니다. 자연스레 혼인 건수도 2011년에는 32만 9천 건에서 지난해 19만 2천 건으로 41%가 급감했습니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 비율은 2012년도에 56.5%에서 지난해 36.4%로 감소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동거 부부 사이에서도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유럽 등과 달리 우리나라 출생아의 96%는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혼 후에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도 2018년도에 46.4%에서 지난해 53.5%로 늘었습니다. 첫 아이를 낳는 평균 연령도 33.0세입니다. 33세입니다. 결혼을 아예 하지 않거나 비혼이지요. 늦게 하는 건 만원입니다. 이렇게 비혼 만원,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무자녀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추락했습니다. 압도적인 세계 최악입니다. 통계청은 출산율이 내년에는 0.7명으로 최저점을 찍은 뒤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지금 추세라면 그 예측도 빗나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과도한 경쟁과 일자리 불안,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지출 등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관념을 해소할 총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꾸준히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국가 파멸 수준의 결혼 기피 현상과 저출생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국가가 출산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수백조를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출산율이 저조한 것은 국가가 새로운 정책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사견은 이렇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좋은 공간에서 일할 수 있고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서 쌍쌍이 결혼을 해서 애들을 낳으면 그 아이들을 국가가 양육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고서는 절대로 출산율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고 소득이 적으니까 수도권으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방에도 많은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노후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정한 일도 하고 높은 월급을 받고 정말 행복한 직장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본인 자신이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하고 행복한 사회, 행복한 직장이 만들어질 때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국가가 앞장서서 정책을 입안해야지 젊은이들에게 무슨 첫 아이를 주면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주겠다. 이건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가 수백조를 썼는데도 자주 출산율이 저조해지는 이유를 국가가 철저한 정책 입안을 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일을 하면서 연봉을 좀 높게 받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국가가 분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지방에서 일자리를 구하면 정말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일자리에서 터전에서 정말 좋은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그 젊은이들의 놀이터를 만들어 줘야 수도권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인구가 집중되지 않습니다. 행복한 그런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을 입안해 주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